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오늘은 함규진 선생님의 책 이토록 다정한 개인주의자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이제 2부 시간에는 이 책에 있는 여러 케이스들 중에 재밌는 것들을 또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우리 지선 씨는 몇몇 케이스들 있잖아요. 이 상황들 가운데 좀 흥미롭게 읽었던, 흥미롭게 여쭤보고 싶은 어떤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까? 전 좀 가볍게 가볼게요. 뭐죠? 이 지금 주제의 내용들 좀 보니까 좀 어렵고 진짜 이거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볍게 한번 가볍게. 잃은 물건 찾아준 사람에게 반드시 살해해야 할까? 적으로도 10%인가 20%인가 하여튼 줘야 되는데 네. 그거 감사 답례를 반드시 해야 되는가? 네. 가끔 우리 왜 저 핸드폰 저 택시에 놓고 내리면 전화 걸어갖고 이게 좀 갖다 주시면 이렇게 드리고 뭐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있어서 반드시 살해를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이슈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본 사례,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다 인터넷이나 뭐 저기 SNS나 그런 데서 사례를 가져와 가지고 이거를 뭐 개인 손만 안 드러내게 가공해 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것들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내가 나더러 이제 맘충이라는데, 이 맘충이라는 표현은 써도 되나요? 뭐 쓰셔도 됩니다. 일단 뭐 많이 쓰는 거니까. 물론 이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인터넷 쓰고 있으니까. 우리 남편이 나더러 맘충이라 그러는데 이게 맞아? 라고 올린 거예요. 네이트판이군요. 네,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뭐 주작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래서 내용인즉슨 그야말로 핸드폰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는데 이제 그 전화를 하고 그렇게 주우신 분 혹시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랬더니 좀 아이들이 이거를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뭐 떼약볕 속에서 내가 지금 차를 몰고 가니까 좀 기다려 해가지고 1시간인가 뭐 얼마인가 계속 이렇게 서서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고마워요 하고는 그 받고는 그냥 휙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왠지 좀 그렇다 이거죠. 아니 뭐냐 그 주워줬는데 그냥 외면해도 될 걸 주워주고 그때 약배 앞에서 그냥 1시간 가까이 기다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뭔가 이제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씩 사주든지 그랬어야지. 근데 맘충은 왜 나오는 그러면서 이게 맘충이라고 왜 맘충이라는지 모르지만 그 표현대로 하다면 남편이 당신 같은 사람이 맘충이야? 왜 그러는 거야? 그랬는데 왜 돈을 지급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뭐래도 답례를 했었어요. 답례를 했어야지. 그냥 오는 게 어딨냐? 저희 엄마, 제가 이걸 고른 이유가 저희 어머니가 산행을 하다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핸드폰이 없으니까 당연히 내려와서 어딘가에다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자기들은 아직 산을 타고 있대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다시 산을 올라가요. 그리고 만나기로 한 데에서 안 와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다시 내려온 다음에 전화를 했는데 어떤 식당으로 오라 한 거야. 식당으로 갔어요. 음식값을 계산을 하래.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게 주워준 건 고맙지만 아니 너무나도 당연하게 식당 값을 계산을 하라고 하니까 계산을 하면서도 뭐 너무 화가 난 거지. 부글부글. 여기 이제 어머님 진술이죠. 우리 어머니의 말입니다. 어머니 위주의 진술이니까 뭐 그렇게 그런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진 않았을 것이다. 그랬다도 어쨌든 이런 것들과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해서 이걸 어떻게 철학적으로 풀 수가 있나요? 항상 이래서 사건은 정말 다르게 기억이 되더라고요. 이 어머님 기억은 그거였지. 아마 그 주운 분들은 이렇게 산에 막 이렇게 즐겁게 올라가고 계시는데 어디서 삐리삐리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 밑에 떨어져 있어. 조금 위험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또 잃어버린 사람 얼마나 힘들까 싶어갖고 이제 옆에 사람 뭐 저 스틱 잡아가면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주워 왔어.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오신다 그러니까 기다렸는데 한 30분 1시간이 지나도 안 와. 왜 우리들 지금 일정 있고 빨리 밑에 기다리는 분들인데 빨리 가야 돼. 알았어 가자. 근데 이분한테 전화를 하려도 이분이 핸드폰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전화해? 연락이 안 되지. 밑으로 갔어. 어차피 내려가시면서 뭐 만나겠지 아니면 또 전화를 급하면 주시겠지 하면서 내려갔어. 근데 그것만 이제 올라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또 막 오자마자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왜 밑에서 안 기다리고 위에서 기다리신다면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상황들이 있겠죠. 아니 우리는 나름 이거 저 주워서 잘 몇십만 원 100만 원 돈 하는 거 주웠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하지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그럼 뭐 돈이라 달란 얘기예요. 뭐 아이 그럼 음식값이나 내세요. 뭐 이렇게 이제 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봅니다만. 네, 그건 이제 어쨌든 뭐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네. 여튼 주었을 때 그 아내 비난받은 아내가 내가 좀 억울하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댓글은 대체로 아마 80% 이상은 당신 잘못 맞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70% 정도. 70%, 네. 30%는 뭐라고 해요? 30%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일단 감사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느냐. 완전히 생각하고 내놔 뭐 그랬다면 모르겠지만은. 아 그래요? 네. 뭐 만화를 보면 그런 일이 좀 있더라고요. 뭔가 오히려 주어졌더니만 오히려 그냥 슬기고 네가 훔쳐간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그건 안 되지. 그러는데 뭐 네. 소위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건 아니고 난 은혜를 갚지 않았을 뿐이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여긴 근데 누구 우리는 등장합니까? 그 은혜를 갚을 의무가 있느냐 뭐 그런 네. 것인데 네. 일단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 제2예수 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그 이분이 네. 맘충이가 아닌 걸 떠나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럴까요? 없다 그럴까요? 이 여성분의 행동에 예.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나요?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결국은 그렇게 주어주는 행위를 점점 더 이 공동체에서 없애는 행동이 될 테니까. 그렇죠. 근데 밀은 그런 걸 염두에 두긴 했지만은 예. 뭔가 이제 기본적으로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이 행동이 예. 봤을 때 누구한테 해를 끼친 것은 아니다. 해를 끼친 거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그냥 솔직히 많이 기분이 안 좋지만 네. 어쨌든 그냥 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더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을 자유지상주의자라고 번역을 하는데 음. 자유주의에서 더 나가는 거예요. 음. 극단적으로 그야말로 셀피시한 게 뭐가 문제냐. 아. 우리 모두가 셀피시한 사람들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는 그래도 사람이 사는데 그러면 안 되지라는 것은 이건 너무 말하자면은 억압이고 폭력이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진짜로 해를 가했어. 뭔가 때렸어. 그러면은 거기다가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가하지 않은 그 해에 대해서 내가 배상을 하거나 또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선행에 대해서 내가 그 선행을 갚을 의무는 없다는 거죠. 어허. 그래서 이제 네. 원했던 선행 아니야 근데? 잃어버린 건데. 진짜 비싸기도 없으면 하고. 엄청 불편한데. 네. 그래서 제임스 노버선 같은 사람이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세금 제도나 복지 제도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아. 내가 그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든 게 아닌데 왜 내 돈을 가져가서 그 사람들한테 주느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네. 또 조엘 파인버그 같은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뭐냐 지금은 조금 나아졌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인간이냐 할 정도의 주장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근친끼리 성행위를 하는 거 네. 그것도 허용돼야 된다. 막을 이유가 없다. 아하. 왜? 누구한테 해를 끼치는데 서로 간에 합의만 해가지고 했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러느냐 해가지고 일단 오우씨 듣기만 해도 토 나온다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건 당신이 토 나오는 거고 당신 토하는 거고. 그냥 서로 합의해가지고 이제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걸 막을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누구한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 분을 절대 맘충이 아니고 아마 아무런 잘못이 없이 남편한테 부당하게 공격을 받았다. 그리고 혹시 방금 그 철학자는 네, 내가 사람들 보는 데서 할복 자살하는 것도 괜찮다고 해요? 네, 뭐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괜찮다고 할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자꾸 좀 야한 얘기로 가는 것 같아서 뭐합니다만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그 근친상간의 예를 하나 들었고 네.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길거리에서 남들이 다 보는 데서 성행위를 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걸 뭐 풍기문란 어떻게 해가지고 잡아가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 해라는 것이 그런데 문제가 됩니다. 여성주의자들은 거기에 반대할 거예요. 페미니스트들은. 네네네. 왜냐하면은 그것이 그 남성이 여성을 성적으로 이렇게 희롱하고 정서히 착취하는 그것을 너무 당연시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공개했고 그러니까 저러는데 뭐 뭔가 이제 여성이 가령 이렇게 싫다 안 된다 그러더라도 뭔가 이제 뭐 근친상간도 되고 공개적으로 그러는 것도 되는데 이게 안 될 이유가 뭐냐 그런 식으로 그건 잘못 적용한 거지 뭐 어쨌든 해도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너무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분명히 유해한 것이고 해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겠지만 네. 파인버그라든가 그 너버선 같은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내가 누구를 때렸다, 누구의 돈을 뺏었다, 누구에게 뭔가 이제 그 성폭행을 했다, 뭐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냥 놔둬야 된다고. 그 사람이 자유일 뿐이다. 피지컬하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아이들은 정신적 쇼크를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여튼 그래서 이 은혜는 어떻게 갚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거기에 좀 답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회가 과연 그렇다면 실피시하게 철저히 가면은 잘 돌아가겠느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장기적으로 해가 없겠느냐. 불이익이 없겠느냐는 거죠. 네. 우리가 교통에서 고속도로 나들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들목이라는 게 이렇게 직진 차량들이 있는데 옆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들어오는데 거기서 안 비켜준다. 네. 비켜줄 의무가 없어요. 네. 법적으로 딱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굳이 비켜주지 않아도 된다. 네. 계속 직진할 권리가 그쪽에 있다. 우선 있으니까. 아무도 안 비켜줘. 그 권리미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도로가 완전히 꽉 막히겠죠. 네, 이쪽은 네. 들어가질 못해가지고. 네. 그쪽이 막히면 저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막히게 될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피해를 보고 뭐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많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보를 강요할 수는 없다. 선의를 의무로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잊지 않고서는 이 사회가 안 돌아가게 돼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남한테 선행을 베풀 필요가 없는 거구나.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구나. 뭘 바라고 선행을 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이렇게 대접을 받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므로 일단 철저하게 셀피시하게 가야지. 이런 풍조가 만일 다 쌓인다고 한다면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그럼 영원히 못 찾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애덤 스미스의 공감이라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공감이란 뭔가 하면 심퍼시거든요. 네. 내가 어떤 느낌을 느껴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내가 많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은 안 됐다, 불쌍하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막 기뻐하고 막 그렇게 하면 저 사람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나한테는 좋은 일 하나도 없지만 왠지 나도 즐겁네 그러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공감이라는 공감 능력 때문에 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선행을 베풀며 그러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래도 바람직하게 유지돼 나간다는 게 아담 스미스의 주장이고, 따라서 누군가가 힘든 처지에 빠졌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맞다. 그럴 의무는 없다 치더라도 네. 맞다.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다면은 거기에 보답을 하는 게 맞다. 내가 보답할 의무가 반드시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서로 간의 동감이라는 거, 그것이 점점 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룰이 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독자분들한테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런데 어떤 경우 보자면은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그거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다가 제대로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비행기 좌석을 양보한 아저씨. 거기에 대해서는 잘했다. 이런 의견이 훨씬 많았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좀 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외국에서는 다르구나. 미국에서는 그래도 그러는 게 아니지라는 쪽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쪽에서는 당연하지, 잘했네, 핵사이다 이런 표현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게 많냐면 야구장에서 아주라라고 있잖아요. 아주야. 그 야구 또 선의를 강요하는 거죠. 뭔지 알죠, 아주라. 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반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에는 안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은 왜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양보를 강요하는 거야? 무슨 권리로? 그래서 나는 아무한테도 해를 끼치지 않게 나는 셀피시하게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물론 똑같은 사람이 누르진 않았겠지만 이분한테 대해서는 맘충 소리를 들은 애엄마에 대해서는 이거 잘못했네, 인류의 바사삭이다 뭐 그러면서 인류의 바사삭 그런 식으로 많이 좀 비판이 굉장히 줄을 잃었단 말이죠.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왜 차이가 날까? 그거에 대한 뭔가 반감이 가질 일이 없었나? 어려운데 하여튼 이분이 맘충이란 단어를
쓴 것도 약간 좀 실수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맘충인가요? 라고 자기가 오히려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그거부터도 일단 맘충이네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맘충에 대한 네. 좀 부정적인 인식이 사실 있으니까. 맘충일 건 별로 없어 네, 보이는 요소들인데 그것도 좀 있고 아마도 그런 호의나 아니면 배려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들이 요즘 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좀 영향을 미친 건 아닌가? 뭐, 그렇죠.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슷한 결입니다. 사실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호의를 베풀었으면 뭔가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걸 그냥 날로 먹으려고 그래? 그런 게 있는 거죠. 말하자면 나의 이익과 너의 이익이 있고 나는 거기서 나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했다. 그러니까 너는 당연히 아무리 그걸 바란 건 아닐지라도 어쨌든 뭔가 좀 오가는 게 있어야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쪽에서도 그 비행기에 앉아 있었던 그 아저씨에 있어서도 뭔가 뭐 양보하려고 못할 건 없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자리 좀 옮기는 거 잠깐. 하지만 그걸 왜 나한테 부탁을 하고 뭔가 이렇게 안 양보 안 해주면은 나쁜 사람 그런 식으로 만들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를 해가지고 거기까지만 하면 우리 사람들이 너무 메마른 것 같죠. 너무 그냥 그 이익만 따지고 내가 일을 했으면은 저쪽도 일을 줘야지. 왜 한쪽이 다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그게 너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메마른 거, 어떻게 보면 너무 계산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저희 분석으로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주머니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아주 좀 반감이 오갔던 것은 그래도 사람들이 무의식중이랄까 뭐랄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아까 말했던 동감, 심퍼시 그런 게 좀 있어야지 그래도 사람다운 거 아닌가. 다른 말로 하면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뭐 아주 그냥 진짜로 고약해가지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뭐 맘충 소리 듣고 남편한테 핀잔을 받아야 되지 그랬을 거겠죠. 이분은 핸드폰 잃어버린 걸 찾았다고 생각밖에 안 했어요. 핸드폰을 누가 나한테 찾아줬지? 핸드폰이 저절로 윙 해가지고 날아온 거 아닌데 누가 나한테 찾아줬지? 찾아줬는데 애들 참 고맙네. 애들 이때 약배수에 기다리느라고 지금 힘들었겠네. 이 생각을 전혀 안 했어. 그냥 빨리 찾아가지고 빨리 가야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 상대에 대해서 마치 존재하지는 NPC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핸드폰 받고 간 거예요. 생각이 없었다. 자기 생각밖에 안 했다. 다른 사람의 최소한의 저 사람이 저기 있고 저게 그냥 돌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사람이고 그렇다는 걸 생각했으면은 아무리 그래도 고맙다는 말이라도 좀 정성스럽게 했을 거고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냥 뭐 1,000원짜리라도 뭐 얼마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고 그랬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건 이 사람이 사악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서 관심이 없었다는 자기밖에 몰랐다는 거. 그 무관심은 제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데 두 가지 악 중에 하나다. 이걸 악까지요? 또 하나의 악은 뭐예요? 어리석음? 하나는 그러니까 저기 이 악이라는 거는 한나 아렌트가 얘기하기를 악의 평범성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이히만이라는 그 나치 그 관리고 그 저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는데 이 사람은 뭐 과학적인 그런 과학성애자도 아니었고 완전히 그냥 악마 같은 사람도 아니었다. 그냥 보통 사람이었다. 그런데 당신 왜 그랬어? 그러니까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 시키는 대로 하면 그만이고 눈앞에서 사람이 막 죽어가고 괴로워하고 막 시체가 되고 그러는데 뭐 내일 아니니까 해가지고 무관심했다는 거지. 무관심하니까 양심의 가책이 전혀 안 들어요. 동감이 전혀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사람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막 눈앞에서 괴로워하고 있으면 나는 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지 불쌍하다, 안타깝다, 도와줄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뭐가 좀 도덕적인 게 움직일 텐데 내일 아닌데 뭐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자면 그런 아주 잔인한 짓을 벌일 수가 있었던 거죠. 무관심은 악이다. 또 하나는요? 그걸 보고 즐기는 거죠. 말하자면 타인의 불행을 보고 신난다, 꿀잼이다 그러는 겁니다.
이걸 샤덴프로이데 독일어에서 이제 좋아하시는 쇼펜하우어도 얘기를 네네. 했고 좀 더 먼저는 칸트도 얘기를 했던 것인데 쇼펜하우어는 진짜 이 샤덴프로이데를 악 중의 악이고 최고의 악이다.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한테서 도망치는 것밖에 답이 없다. 인간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그 정도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럴 정도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네. 보자면 누구나 다 샤덴프로이데를 느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친구가 있었어. 그야말로 엄친아야. 나락으로 떨어져야 돼. 그런데 나락으로 떨어졌어. 이 지금 유튜버님께서 다른 유튜버가 날아가는 걸 좋아하시네요. 그렇군요. 책은 좋아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뭔가 이제 그러면은 이거 안 됐네 하면서도 입은 웃고 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맞아. 뭔가 이제 다른 사람의 불행을 봤을 때 그게 꿀잼이다, 고소하다, 뭐 그런 느낌이 우리가 누구한테나 다 있습니다. 낙차가 크면 클수록. 그렇죠. 조금 올라갔다 떨어진 건 별로야. 끝까지 올라갔다 떨어져야 돼. 그런 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게 뭐 사람도 아니라고 할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기본으로 깔려 있는 사람. 이건 사이코패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무관심이 일상이 되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내가 오늘 누굴 만났나? 오늘 어디 유튜브에 출연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더라? 기억도 안 나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게 일상이 되어버리는 사람은 소시오패스죠. 그래요. 한편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는 걸 보고 재밌다, 되게 즐겁다, 이거 완전 팝콘 각인데 하면서 내가 좀 괴롭혀 볼까? 내가 뭐 철컹철컹만 안 된다면 내가 마음껏 죽이고 마음껏 뭐 그럴 텐데 이거는 사이코패스죠. 그래서 윤리적인 감각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다 보면 세상은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가 사는 세상이 된다. 그러면 그런 세상에서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냥 빈천합을 받고 죽고 말죠. 점점 글로 가는 거예요. 한 가지 주제로도 이야기가 진짜 끝이 없이 나오네요.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네. 좀 다른 것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약간 좀 이렇게 아주 가볍고, 생활형은 아닌데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예요. 저도 궁금해했고 투표권이 왜 한 표씩 있는가? 이게 공평한 건가? 투표권이 모두에게 한 표 있잖아요. 네. 맞아, 공평하다 생각해요? 이게 평등이고 공평이죠. 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러 조건이 있을 수 있는데 나라에 정말 헌신을 많이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막 독립운동을 정말 한 20년 동안 했던 분이랑 친일파 했는데 어쨌든 국적은 똑같은 코리안이야. 이 사람과 똑같은 한 표 행사하는 게 맞아요? 그게 낫죠. 그게 나? 혹은 그럼 박탈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민할 거리인 거죠. 혹은 저기 뭐 북한 같은 데는 그렇게 합니다. 말하자면은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일 쪽이다 하면은 전혀 권리를 인정 안 해줘요. 혹은 어떤 뭔가 정치 뭐 굳이 이제 투표라고 하면 이제 정치가 많이 관여될 테니까 이쪽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 많고 대단히 공부 많이 하고 대단히 진심인 사람도 있고 혹은 누구 나오는지도 그날 투표 당일에 가서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한 표 괜찮아? 똑같은 한 표여야 돼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유는 뭐예요? 한 표여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어떤 투표권을 박탈할 권리를 누구한테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거는 뭐 정부가 되든 어쨌든 그 사람은 더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방금 뭐 한 표씩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누굴 뽑을지 몰라. 이 사람들의 투표권을 뭐 박탈해야 돼라고 한다면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뭐 그래서 한 표씩 가는 게 공평한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걸 박탈해. 만약에 너는 투표할 권리가 없어 하고 박탈해. 꼭 박탈이 아니더라도 가중치를 더 줄 수도 있죠. 잘하는 사람한테 뭐 2표 혹은 이제 매번 투표하는 사람에게 너는 이번 투표는 2표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고객님 한 표 더 드릴게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투표의 힘이 너무 커져서 그거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그 권리를 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일이니까 더 즐거운 일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그 주장을 이미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요? J.S. 밀 아까 나왔던 그 밀씨. 사람이 밀씨 엄청 많이 나오네. 밀씨. 그 밀씨가 말하자면 남들보다 더 이렇게 헌신하고 남들보다 더 이렇게 좀 그 국가를 위해서 뭐 봉사도 많이 했고 이건 괜찮아 아무리 봐도 그런 사람은 투표권 많이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남이 한 표 행사할 때 그 사람은 3표, 5표 행사해도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제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왜 그래요? 왜 그럴까? 여기서 제가 사례를 가져오면서 네. 그 주로 노인들한테는 투표권을 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인터넷에서 많이 논란이 하죠. 된 거예요. 어차피 지금 투표라는 건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일 그렇죠. 텐데 예. 저분들이 똑같이 이렇게 많이 가져가냐. 네, 네. 너무 뭐 그런 비율이 안 주장- 맞으니까 주장하시는 분들이 네. 있죠. 또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때 바로 딱 그 주장이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노인들 다 소위 틀딱들 틀리만 압수할 게 아니라 저기 투표권도 압수하자 뭐 그런 거예요. 인터넷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하시는 거예요.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저기 뭐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 네. 이제 브렉시트의 찬성 그 젊은층들은 반대에 압도적이었어요. 근데 늙은 좀 노인층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거예요. 거의 몰표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니 본인들은 이제 살다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고 우린 많이 살아야 되는데 왜 이 중요한 결정을. 당신들이 거기에 대한 영향을 미치냐? 아, 이 투표권 뺏어버려야 된다 이거. 그런 식으로 나왔던 거죠. 그래요. 그리고 사실 그 민주주의가 처음 나왔던 데가 어디일까? 프랑스 아니에요, 프랑스? 민주주의. 그러니까 그야말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이 그리스, 데모크라티아가 처음에 나왔던 네. 거는 그리스 아테네가 되겠죠. 네. 거기서는 일단 지금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한테는 투표권을 안 줬습니다. 네. 그리고 노인한테도 안 줬어요. 아 그래요? 예. 시민 일단 기본적으로 시민권을. 시민이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여자들 안 주고 노예들 안 주고. 노예들 안 주고. 근데 시민이라 할지라도 일정 나이가 되기 전에는 안 준다. 그건 우리도 똑같죠. 근데 이제 일정 나이를 넘었다 그러면 또 안 줘요. 아 그래요? 오. 그러니까 그거는 말하자면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들한테 투표권을 뺏어야 된다는 거는 어떤 국회의원들이 좀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입법을 하자고 65세 이상은 난리 났겠어. 정치 못하는 걸로 하자고 투표권 안 주는 걸로 하자 또는 선거의 피선거권을 뺏자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제 그 소위 누릴 수 있는 삶이 기대 수명이 짧은 사람이 기대 수명이 긴 사람들과 같은 표를 가진다는 거 이거는 불공평하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대학 등록금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학교 당국이랑 학생들이랑 붙었다. 학교는 올리자. 학생들은 올리면 안 돼. 그러는데 그럼 학생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학생들의 의견을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4학년생도 투표하겠다. 좀 이상하잖아요. 4학년생은 이제 등록금 올라봤자 별 문제도 없는데. 졸업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4학년생은 빼고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지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애들한테 왜 안 주냐. 애들도 사람인데. 애들은 아직은 물론 이게 케바케가 있지만은 네. 아직은 기본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가 중요한지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짧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뭔가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한 표를 던질 수가 있고 그렇다면 전체 민의가 왜곡되지 않냐. 그러니까 일정 연령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우리는 투표권을 안 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일정 연령을 넘어버리면은 기본적으로 뭔가 이제 지적 능력이 쇠퇴할 수밖에 없고 뭔가 거기에 그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소위 똑같은 한 표로 취급하는 것은 곤란하다. 나이 드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표까지 그런 이유로 뺏으면은 어떡해. 라고 네. 이제 좀 예의 바른 젊은이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1인 한 표라는 거는 특히나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 19세 이상 뭐 이렇게 1인 한 표를 주는 거는 이런저런 그러니까 더 효율적인 방법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논란을 다 피해서 결국 남은 게 이건 것 같아 저는. 그 표를 한 표씩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철학자들은 말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거기에 대해서 안 당연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로버트 다리라는 사람이 네. 그 사람은 뭐 정치 사상가입니다. 네. 예, 엄밀하게 말하면 철학자라기보다는 네. 정치학자에 가까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얘기하기를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해가지고 가장 두 가지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치의 원칙, 에너터미라고 합니다. 자치의 원칙은 세상에 그 누구라도 나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개인주의자가 또 반복이 되는 겁니다만 굉장히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어머니야 말하자면 어머니 아버지라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다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연인이라서 그를 또 희생할 수 그런 사람에도 안 돼. 왜 안 되는가 하면 내가 뭘 원하고 무엇의 가치를 부여하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는 나밖에 없다.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그런 결정을 내려줄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는 뭔가 이렇게 아주 훌륭한 어떤 무슨 성군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대침 맡기는 게 어떠냐. 뭐 전에 좀 농담으로 반농담으로 유행했던 게 그 코로나 때 무슨 뭐 백신을 맞으면은 머리에 칩이 박힌다고 그런 루머가 돌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농담으로 난 오히려 환영이야. 빌 게이츠가 그러면 이제부터 나를 조종해 줄 테니까 여태까지보다 훨씬 잘 살아갈 수 있어. 뭐 그런 식으로 농담이 진짜 많이 하시네요. 농담이 돌았었는데 예, 그건 농담이고 네. 내가 아무리 뭔가 누군가보다는 좀 뭐 IQ가 떨어질지도 모르고 누구보다 학력이 낮을지도 모르고 누구보단 뭐 경제 정치 그런 걸 적게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의 판단은 적어도 정치에 있어서는 내가 하겠다. 이게 자치의 원칙이고 그러나 우리가 의료 문제 같은 건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내 판단으로 모든 걸 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저 어떻게 해요? 약 먹어요. 싫은데요? 죽을래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나의 몸을 다루는 거지만은 나의 몸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렇게 넘사벽으로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잘 알고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먹으라면 먹어야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그 지식과 기술의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면은 그 사람이 대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치에 있어서는 아니라고 보자. 아니라고 본다. 우리 모두가 기본적으로 다 능력의 차이가 아무래도 조금은 있겠지만 네. 다 똑같다고 보자. 그게 인트린직 어컬러티 원초적인 평등이라는 얘기인데 이 두 가지로서 민주주의가 세워진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민주주의는 부정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노인들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젊은이하고 똑같은 표야? 그러면은 노인도 노인의 입장이 있을 거고 당신들 노인 돼봤어? 아니요? 그럼 노인이 안 돼봤으면은 노인들이 뭘 바라고 노인한테 뭐가 필요하고 노인들한테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당신들이 어떻게 알고 마음대로 결정해 준다는 거야. 아니 뭐 노인들을 당은 세상에서 없애버리면 모르겠는데 같이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우리 젊은이들이 잘 알아서 여러분한테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해줄 겁니다.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노인들의 입장은 노인만이 잘 아는데 어떻게 믿어? 우리한테도 한 표를 달란 말이야. 우리 운명 우리가 결정할 거야. 물론 그 한 표 갖고 결정할 수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무슨 노인들 분들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브렉시트에 그렇게 찬성을 하셨겠죠.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런데 어린애들한테 뭔가 이제 아무거나 주워 먹게 내버려 두면은 뭔가 진흙 같은 걸 주워 먹어서 몸이 상할 수도 있다. 뭔가 아무데나 가는 대로 그냥 그래 네 마음대로 가라. 넌 자연이다 했다가 뭐 어디 떨어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지지야. 그러고 일로 가면 아야 한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부모가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자유를 구속하고 능력의 넘사벽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노인들이 지능이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보다는 좀 떨어질지도 모르겠다. 근데 정치적 판단을 아예 못할 정도로까지는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러자면 그 노인을 포함해서 장애인이라든가 누구라든가 그 특정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그 투표권을 포함한 정치적 권리를 덜 가져도 된다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이제 1인 1표를 하고 있다. 아니 예를 들면 아쉽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뭐랄까 이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투표를 뭐 3회 이상 안 해 연달아. 그럼 다음 투표 한 번은 못 해. 왜냐하면 그동안 이 투표권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얻어낸 권리입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는 않았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그냥 일반 시민이 투표권을 보통으로 다 누리게 된 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얻은 이 투표권은 물론 권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의무 성격도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한 3회 이상 안에 그거 방기해버려. 그런 사람에게도 이번 선거에 다시 또 기회를 아무 문제 없이 준다는 거는 저는 이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그 두 가지 면에서 그것이 그 사람한테 제약이 되겠냐는 게 있죠. 이 사람이 투표를 계속 안 한단 말이죠. 물론 자기가 어떻게 그때마다 어떻게 사정이 생겨가지고 하필이면 또 투표할 때 또 이렇게 되냐. 나는 뭐 투표할 운명이 아닌 거냐. 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은 보통 관심이 없으니까 안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3번 안 했네. 그럼 다음번에 못 해. 오히려 좋아. 뭐가 문제야? 나 원래 정치 관심 없으니까 안 하는 건데. 너는 그냥 투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면 나오지 마라. 그래서 아예 투표 난 정말 관심 없고 안 하고 싶어. 그러면 그래 어차피 뭐 그게 제재도 안 되겠지만 그래 나오지 마 그러면 너는.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 국민 중에 일부는 정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꺼도 괜찮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 자유는 가지고 있지만은 옛날 아테네 시대의 노예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을 빼고 남은 사람들이 소위 요즘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얘기하는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법과 정책을 다 만듭니다. 그러다가 물론 너무 난리가 났다 그러면 이제 와서 아 뭐야 이거 나 자유시민인데 내가 투표권은 그냥 포기했지만 어쨌든 간에 세상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 해가지고 그때 가서 한다 그러면 너 또 포기했는데 뭐 이제 와서 세상은 그러냐 뭐 포기 한 번 했으면 그만이지 네가 관심 있다고 들어오고 그 다음엔 또 포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사실 그러고 있죠. 그러고 있는데 그거를 아예 부정해서 너는 3번이나 그거를 외면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는 영구는 아니더라도 한 몇 회 중단, 그 소위 뭐 투표권 동결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남은 사람들이 너무나 다 해먹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겠죠. 자신들의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에 정치는 쓸데가 없습니다. 왜 정치를 하려고 하십니까? 관심이 있으십니까? 한 표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그냥 놓으세요. 그냥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만 해라고 하세요. 이런 얘기가 돼버리기 정치가 때문에.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그 정치에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사회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 정치가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관심이 없어지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가요? 그런 분위기도 있고 뭐 사회 제도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하여튼 1인 1표. 네. 그래서 1인 1표가 결국은 네. 철학적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거기에 반대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 이상을 얘기하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것도 또? 재밌습니다. 네. 생활 밀착형. 놀이공원에 패스트 트랙 있잖아요. 돈 좀 더 주면 팽 지나가는 거. 그거 얼마죠? 모르겠... 20만 원인가요? 한 명이? 뭐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이거 에버랜드 기준으로 찾아보세요. 아 예. 근데 생각보다 낼 수는 있는 돈이긴 한데 놀이공원으로 4인 가족이 갔을 때 얼마인지 일단 찾아보고 그 금액을 듣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거 엄청 화나더라고요. 난 그 돈 낼 수 없거든. 그래요. 네. 아니 나는 근데 원래 이제 잘 안 가기도 해서 그렇지만 뭐 우리 사회에서 사회 곳곳에 수없이 많은 분야들이 그렇게 돈을 더 지불함으로 해서 더 나은 서비스나 아니면 더 편한 여러 가지 것들 누리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걸 그렇게 뭐 문제 삼을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예, 예를 들면 저 비행기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돈 많이 내는 퍼스트 클래스 그보다 좀 덜 내지만 꽤 편한 비즈니스 클래스 아니면 뭐 돈 적게 내지만 열심히 또 날아가는 이코노미 클래스. 네. 그래서 나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패스트 트랙이 뭐가 문제인가? 근데 뭐 비용 문제는 어쨌든 비즈니스석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비용이? 네. 비용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고 그렇죠. 실제로 내가 비행기에서 앉아 가는데 비즈니스석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일이 없죠. 볼 일이 없잖아요. 내릴 때도 먼저 내리잖아. 그러니까 그거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 눈에는. 아, 내 눈에 안 보이면 괜찮다. 근데 패스트 트랙 이거 쓰는 거는 내 눈앞에서 내가 1시간 반 줄 서서 기다렸다가 이제 내가 타기 직전이야. 근데 걔가 그런데 들어와. 오르르르 와가지고 먼저 앉아 좋은 자리에. 그리고 내가 앉으니까 화가 터질 거야 머리끝까지 나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 돈질하게 하는구나. 아니 그게 미국 디즈니랜드에도 패스트 트랙이 있거든요. 우리는 좀 늦게 도입한 거고 이제 미국 유럽 그런 데서 일찍 도입했는데 거기서는 들어가는 입구가 달라요. 서로 못 봐. 아 그래요? 예. 그것도 뭐 그나마 좀 낫네. 네, 정프로님은 괜찮다 이거죠? 나는 뭐 크게 니들 돈 내니까
근데 저는 이 돈으로 시간을 사는 거잖아 한마디로. 그렇죠. 네. 근데 놀이공원을 가는 것 자체가 즐거우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도 있고. 아, 애도 있고. 아이도 있고. 약간 좀 약해지네 지금. 네. 그런데 아이랑 손잡고 있는데 아빠, 쟤네는 왜 먼저 들어가? 야, 여기서 연기하는. 아빠, 우리는 맞네. 1시간 반 동안 서 있었는데 쟤네는 왜 먼저 가? 아빠가 눈물이 책 읽어보셨나 봐. 나 정확히 그 상황을 썼어. 아, 그래요? 네. 애 나오니까 나 좀 약해지네. 그죠? 안 되겠죠? 너무 잔인하죠 이거. 그러네. 이거는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그 패스트 트랙을 만든 그 업소 입장이 네. 있고 패스트 트랙을 보게 되는 그 고객 입장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나로 일관적이어야 돼야지 그럼 뭐가 옳단 말이냐 하지만 그 양쪽의 입장이 다 일리가 있다고 봐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업소 입장이 있으면 이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일종의 가격 그 차별화 정책의 하나의 일부분이거든요. 네네네네. 그러자면은 그 결국은 우리가 내가 업소를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저희 이익을 극대화하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보통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지 이익이 극대화되나요? 사람들이 되도록 많은 돈을 내주길 바라고 그렇죠. 네. 개별 얻을 수 있는 상품당 개별 이익이 올라갔으면 좋겠고 객단가 수익률이 높여야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이 오면은 약간 좀 싸게 하더라도 거기서 워낙 많은 사람이 그걸 이용하면은 네. 그 전체적인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되도록 많이 이용을 해주고 그리고 지불할 때마다 그 개별적으로 돈 많이 해주면 최고가 되는 건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만약 얼마였죠? 그 놀이공원 입장권?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한 13만 원 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패스트 트랙이 네네.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제가 정상은 한 한 4, 5만 원 하겠죠. 4, 5만 원 정도 볼까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놀이공원을 개장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최대한 많이 벌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5만 원에 그 티켓을 판매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만일 3만 원으로 내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이 오겠지. 하지만 개당 그게 너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 손해가 날지도 모르는 네. 지금보다.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10만 원을 올리면 어떨까? 그러면 오는 사람이 있기는 있을 거야. 아예 아무도 안 오진 않을 거야. 하지만 지금보다 적게 올 테니까 그것도 손해가 날지 몰라. 그렇다면 아예 가격을 차별화해버리면 어떨까? 그 맞으면 좀 일찍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좀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부가가치 하나 추가해가지고 하나의 상품을 사실상 두 개처럼 파는 거죠. 네. 제가 금액 찾았는데 금액 말씀드려도 될까요? 음. 이용권을 5회권, 7회권으로 해요. 그래서 5회권은 54,000원, 7회권은 75,000원. 아, 그 5개 타거나 7개를 그냥 네. 빨리 탈 수 네, 있다는 패스- 거군요. 네. 아, 그렇게 이제 팔고. 네. 여튼 뭐 가격이 뭐 그 정도 하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히 가격이 얼마인지 제가 안 따져봤습니다. 네. 책을 네. 쓰면서. 네네. 뭐 제 입장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애가 지금 대학생이라서 놀이공원 갈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네, 좀 더 네. 지나면 뭐 손자손녀랑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격을 차별화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퍼져 있다는 거죠. 말씀하신 비즈니스석 일반석도 그렇고 그 극장에서 조조 할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사람들이 적게 온다 기본적으로. 아, 싸게 적게 오는 팔고. 대신 더 싸게 팔면서 더 많이 오도록 유도한다. 이런 식인 거죠. 성수기에는 더 웃돈을 어떤 뭐 무슨 모텔이 됐든 뭐가 됐든 성수기에는 더 많은 돈을 받고 비수기에는 적게 받고 그런 식으로 같은 상품인데 왜 가격이 다르냐? 그건 우리의 정책이다라는 거죠. 유럽에 가보면은 그렇습니다. 저기 꽤 유명한 식당인데 사람들이 보면은 그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든지 아니면 길가닥에 퍼질러 앉아가지고 먹고 있어요. 왜 저러지 그러는데 그거는 가격 차별을 거기다 한 거예요. 아, 안에 들어와서 편하게 먹으려면 가령 뭐 한 10,000원을 내야 된다. 근데 밖에서 먹으려면 그 의자 제공 우리 안에 밖에서 먹으려면 5,000원으로 해주겠다. 그러면 그래 내가 생각하기엔 편하게 먹는 게 좀 더 내게 좋겠다. 뭐 분위기도 있고 뭐 그냥 분위기 같은 건 안 따지고 그냥 이거 먹을 수 있으면 그만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떨까? 누구한테도 강요를 하지 않았고 각자 어떤 쪽이 좀 가격이 덜하는 거 같은 가격 같은 상품을 좀 덜하는 가격으로 디스카운트해서
그 소비하고 싶다. 밖에서 그러면은 이제 애 울고 있죠 또. 보통 트랙을 하는 거고. 엄마, 저 안에서 나. 저기 나도 에어컨 나오는 데서 밥 먹고 싶은데 우리는 왜 밥 저기서 안 먹어? 가만 있어 이거 사. 이 아무것도 모르. 빨리 먹기나 해. 빨리 먹고 갈 테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은 거기에 습관화돼가지고 별로 그러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만. 안 울어요 애들이? 네, 그렇습니다만은 저기 고객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좀 덜 낸다고 해가지고 내가 왜 무시와 모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네.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하는 식으로 내가 조금의 뭔가 이제 그 금전적인 세이브를 줬으니까 저 사람들한테 더 많은 것을 부여하는 것이 뭐가 문제야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난 쟤네들보다 못하다는 거냐, 쟤네들은 1류고 난 2류라는 거냐. 상당히 뭔가 이제 자신의 인정이라는 면에 있어가지고 명예라는 에스팀이라는 면에 있어서 좀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강하게 됐을 때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빠 쟤네들은 왜 먼저 가는 거야? 쟤네는 더 돈 많이 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우리도 돈 내면 되잖아. 우리 집에 돈 없어? 우리 거지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 뭐라고 말해줘야 돼요. 완전히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말하자면 그냥 보통 상품을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 싼 가격으로 할래? 오케이. 너는 좀 비싸게 하고 좀 좋은 대우 받을래?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사람이란 게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분노와 뭐 울분과 원한을 느꼈다면 벌써 패스트에 다 뒤집어 엎었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고, 아니 뭐 싸게 한다는데 뭘 괜찮지 않냐.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래도 많이 있으니, 또는 조직화되어 있지 않으니 그런 분노가 그렇게 되는 거겠지만 어쨌든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이클 샌델 이거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아 이거를? 예. 아 패스트 트랙을? 예. 아주 그래요? 그냥 이를 갈면서 비난을 해요. 몰아가면서 그럴까요? 아 그래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주의자입니다. 네. 이 사람 샌델은 자유로운 거 좋아. 근데 세상이 기본적으로 뭔가 공동체가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는 뭐 나는 뭐 어떤 것으로 공동체에 기여하고 나는 어떤 식으로 기여하고,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공동체의 노예가 되라는 말 아니에요. 하지만은 공동체가 없이 그냥 홀로 떨어진 그냥 이 세상에 혼자 던져져 있는 나 자신만으로 남다면 그 자신으로도 너무나 쓸쓸하고 외롭고 뭔가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삶이 된다. 무슨 뭐 협동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지니까 나한테 피해가 온다. 그런 걸 떠나서 뭔가 공동체 의식이 전혀 없고 소속감이 전혀 없고 정체성이 전혀 없다고 하면은 세상은 그냥 다 각자 도생. 뭔가 이제 다 운이 좋으면 잘 사는 거고 운이 나쁘면 못 사는 거고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건 너무 불행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 의식을 다시 이제 많이 되살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 사람이 뭐 그 정의론에서도 그렇고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도 그렇고 공정하다는 착각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인용한 책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인데 거기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모든 것이 이제 물질 만능주의, 뭐든지 돈으로 살 수 있다. 가격이 없는 건 세상에 없다. 이런 그런 풍조가 맞으면 원래는 건드리면 안 되는 것까지 다 돈으로 바꿔버리고 계속 있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 세상이 그러면 돈이 최고인 거고 돈이 유일한 스탠다드인 것이고 무슨 뭐 도덕, 감정, 사랑, 우정, 무슨 뭐 협동, 무슨 일의 보람 다 개소리고 결국은 돈이구나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돈을 더 많이 그래서 경쟁하는 사람밖에 남지 않을 것이고 그게 공동체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샌들은 굉장히 많은 사례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돈이 우리의 공동체를 침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의 패스트 트랙을 들었고요. 본인 1등석 타고 다니잖아요. 같이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아니 그 강연료가 얼마예요? 한 번에 몇 억씩 하는 사람이에요. 그 점은 그래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돈 무지 벌어요. 거기서 1등석 타고 다녀. 그건 보나마나 호텔 제일 좋은 데서 잘 거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그 보통 객실 스프리어 뭐 이런 데서 잘 때 혼자 그런 좋은 데서 주무실 거라고. 네, 뭐 그래서 그 메신저가 내로남불이들에게 공격할 수도 있긴 있는데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세상에 사회적으로 주어져 있는 가치 중에서 돈으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대학 입학 시험을 쳤을 때 대학은 기본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우리 얘가 인재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 와가지고 공부를 시키면은 참 좋겠다. 이걸로 뽑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돈 많이 낼 건데요. 그러면 돈 순서대로 이렇게 뽑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대학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 이해되셨죠? 그리고 병원에서 사실은 좀 하고 있습니다. 기부 입학 많잖아요, 미국에. 많은데 완전히 돈으로만 가지는 않아요. 뭐 그렇긴 하죠. 어쨌든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병원에서도 사실 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약 진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내면은 네. 기다리지 않고 자기 원하는 선생님한테 진료받을 수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아니 뭐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가령 응급실에 환자가 왔어. 왔는데 한 사람은 막 지금 막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부터 먼저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난 아까부터 기다렸는데 왜 지금 온 사람 치료해줘요? 라든지 나부터 치료해줘. 난 돈 훨씬 많이 낼 수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급한 사람부터 해줘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런 생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돈의 가치로 판단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죠. 네. 미국에는 배심원제도 우리는 좀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 배심원제도로 법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배심원이 무작위로 걸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는 뭐 김 누구분, 다음에는 어디서 하시는 누구분 이렇게 해서 배심원으로 나와주세요.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귀찮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사람 입장에서 내가 1분 1초를 계속 아껴가면서 투자하는데 내가 그 가령 1시간 멍 때리고 있으면은 내가 몇 억을 손해 보는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왜 거길 나가야 돼 해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다시 대신 나가 이런 경우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잘못됐다. 라고 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네. 뭐 현대 물질 문명을 부정할 생각 저는 없거든요. 네. 근데 샌들도 부정하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물질 문명이라는 게 예. 결국 상당수는 돈으로 시간을 사는 행위거든요. 예를 들면 누군가를 고용한다는 것도 내가 해야 돼,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지. 그러나 나만큼 혹은 뭐 나보다 좀 못하더라도 이 사람이 8시간 나 대신 일해줘. 나는 더 가치 있는 일 이만큼 해. 결국 이제 이게 전체 사회 돌아가는 구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돈으로 누군가의 시간을 산다. 보기에 따라서 이게 좀 더 표면적으로 드러나느냐 아니면 저 뒤에 있느냐 정도의 차이지 근본은 다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 아주 표면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패스트트랙 같은 거 놀이동산 이게 좀 마음이 한편으로 좀 불편할 수는 씁쓸할 수 있으나 뭐 그게 이거를 만약 이거 부정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부정할 게 모든 너무나 일이 많은 거 아닌가. 대체로 동의하고요. 네. 동의하고요. 어쨌든 그런 사회인 거 분명한 거고 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돈이라는 것이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네. 또 그걸 부정할 수는 절대 없는 것이다. 네. 나의 가치를 돈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또 어느 정도 근거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뭐 흔히 하는 말처럼 돈으로 뭔가 모든 것을 살 수 없지만 그래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뭐 그런 식인데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까 이제 그게 마음에 든다고 했잖아요. 규칙공lin주의가. 네네네. 그 좋은 규칙을 딱 만들어 놓으면은 뭐 그렇게 사람들의 양심이라든가 뭐 그때라고 한 게 없이 잘 될 거 아니냐 네. 그런 거죠. 근데 규칙이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규칙이 돼서는 안 되겠죠. 네. 일방적인 이익만 보고 다른 한쪽은 그렇겠죠. 계속 사회만 네네. 보고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게 가령 패스트트랙이 완전히 뭐 아무런 문제도 사실 뭐 지금 문제 제기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네. 문제가 아무도 제기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는 내가 놀이공원 업주이고 나는 되도록이면 계속해서 나의 이익을 넓히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실질적으로 열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원래 한 5만 원이었던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5만 원에서 2만 원 더 내시면은 패스트트랙으로 해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간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다가 부가 서비스를 더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은 뭐까지 할 수 있고 요거 일반 그거 낸 사람은 하나밖에 이용 못하고 뭐 그런 식으로 자꾸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서는 거기서 식사를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먹을 거 사고 들어와야 되는 거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부과를 해나가는 거예요. 가격 분할을 해나가는 거예요. 갭이 점점 커지게요. 그렇죠. 그러면은 말하자면 맨 마지막이 아니라 똑같은 상품에서 조금의 차이를 둬서 파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상품 가치를 점점 그냥 높이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내가 독점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독점이 아니고 이 놀이공원에서 너무 그렇게 돈을 밝히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하면서 다른 데서 얘기를 해가지고 조정이 되긴 하겠지만은 만약 CGV 같은 데 그렇지 요즘 가보면 네. 예, 극장이 일반석 구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다 무슨 특별관이야. 뭐 아하, 4DX, 그렇죠. 뭐 무슨 예. 템퍼 시네마, 뭐 특별 저 무슨 유리관 안에 있는 거 별별 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좌석 보면 가운데 거기는 제일 비싸고 아, 그렇지. 맨 앞에는 좀 싸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점점 맞아.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하여튼 가격은 다 좀 약간 상승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정도 돈을 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특별히 뭐 물가가 올랐다거나 뭐 그런 이유도 없는데 계속 올리고 있는 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통리를 취하는 거 아닌가. 일방적으로 뭐 손님들을 약간 갈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거를 따져서 올바른 규칙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패스트트랙에 분노한다면은 아예 뭐 놀이공원을 박살을 내든지 아니면 아무도 안 가든지 할 테니까 저절로 되겠죠. 근데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식으로 가격 분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 뭐 괜찮어. 조금 기다리고 말지. 사게 하는 게 훨씬 낫지. 나로서는 그게 좋아. 그런 사람도 있다. 말씀을 그런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다정하잖아요 지금. 다정하잖아요. 어느 한쪽으로 하지 않고 그렇지, 다 포괄해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저희가 단정하죠. 얘기할 게 진짜 많단 말이에요. 궁금한 것도 너무 많고. 근데 시간이 단정하지 벌써 않고 엄청 많이 지났어. 너무 다정보다도 말씀 많으시죠. 다정보다도 다정하게 말씀이 많으시다야지. 너무 말씀이 많으셨어. 그렇군요. 네. 이제 석가모니 모드로 갈까요? 너무 뭐라고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많은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조용히 하고 웃기만 할까요? 진짜 아쉽다 그죠. 짧게. 하나만 더 짧게만. 진짜 근데 짧게 다정하게 짧게. 다정하게 짧게. 네. 내가 모르는 사람의 죽음을 슬퍼해야 되나? 나 이거 굉장히 이거 중요한 이슈고 저한테. 이거 꽤 길게 해야 되는 건데 어떡하지? 그럼 하지 마요. 아니, 짧게만 할게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게 사실은 얘기하자면은 최근 우리 사회에 그런 일이 좀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뭐 배가 침몰하기도 하고 어디서 이제 압사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때마다 뭔가 사회적으로 슬퍼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비극적인 사고야. 왜 슬퍼하지 않니? 우리 모두 다 애도해야 돼. 근데 저절로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어요. 특히 이제 뭐 그런 경우에 젊은 분들이 희생당한 경우가 꽤 컸기 때문에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본인이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남일 같지가 않고 가슴 미어진다. 그렇죠. 뭐 그런 거죠. 하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뭐 안타깝네. 어쩌라고. 어차피 뭐 세상에는 오늘도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고 있고 그렇게 죽어가는데 좀 한꺼번에 많이 죽었다. 그거밖에 뭐 별다른 게 있나? 왜 그걸 특별해가지고 무슨 뭐 보상금을 주느니 뭔가 이제 뭐 추모제를 하느니 무슨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해 그렇게 오바를 하는 게 난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 경우 있죠. 그런 분들이 그 주장에 잘못된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나의 감정은 나의 감정. 나의 감정이 슬프게 나올 수도 있고 동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별거 아니까 좀 그런 사건이 났구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감정이 일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슬퍼할 수가 있어요. 내 자유를 이렇게 뺏을 수가 있는 거냐 그런 거죠. 그런데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거죠.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 모두 강제로 슬퍼할 필요는 없다. 근데 왜 슬퍼하지 않을까? 미선 효순 사건 같은 경우 있어서는 그야말로 나라가 전체로 들썩들썩할 정도로 그렇게 말하자면 죽음에 대해서 슬픔과 분노와 뭔가 해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뭐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세월호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이태원으로 오면은 오히려 소위 무슨 열 몇 번째 희생자 해가지고 이태원에서 살아남으신 분 그분이 너무 요즘 괴로워요 그러는데 그러면 너도 같이 죽지 그랬니? 왜 살아가지고 그러냐? 니들이 놀러가서 죽은 거지 뭐 나라고 하다가 죽었니? 이렇게 아주 공격적인 악플을 달아가지고 그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한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왜 사람들이 점점 더 덜 슬퍼하게 됐나? 억지로 슬퍼할 수는 없는 건데 왜 덜 슬퍼하게 됐느냐 하는 거죠. 한편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내 사는데 너무 바빠.
내 뭔가 이제 내 학점 관리하고 내 점수 관리하고 내 저기 연봉 이거 생각하고 뭐 내 일자리 찾고 뭐 그렇게 너무 바쁘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든 뭔가 슬퍼하든 난 좀 일단 관심 껐으면 좋겠어. 내 직접적인 관심이 아니고서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뭔가 이제 해가지고 뭔가 빨리 뭘 해야 되는데 점수를 따야 되는데 여기서 이번에 승진 못하면 나 영영 그건데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좀 있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압박이 좀 더 실제로 압박이 있는 건지 아니면 느껴지는 압박이 그런 건지 소위 흔히 하는 말로 뭐 누구는 연봉이 지금 4천이란데 난 3천밖에 안 돼. 내가 걔보다 못한 게 뭐 있어서 그런 거지. 이런 거라든가 내 친구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못했어. 그런데 인스타그램 보니까 맨날 해외여행 다니고 있어. 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비교하면서 뭔가 초조감이라든가 불안감이라든가 열패감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지금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이 돌아갈 여유가 없다. 그래서 지금 그게 하나이고 네. 또 하나는 누가 그걸 이용하는 게 아니냐. 누가요? 슬픔을 누가 이용하는 게 아니냐. 네. 말하자면 슬퍼해라 슬퍼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정치적으로 뭔가 갖다 붙이려고 하고 의심을 있는 한다는 거예요. 거예요? 의심을 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네. 그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댓글에서 나옵니다. 즉 지금은 기본적으로 공정함이라면 여기서는 공정함에 굉장히 넓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내가 하나 줬으면 너도 하나 줘야지. 그런 식의 공정함입니다. 그런데 가령 뭐 저기 이런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 아닌 데서 죽은 사람도 있다. 내가 아는 사람 죽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하더라. 근데 이 경우에는 뭐냐? 뭐 나라고 하다 죽은 거 아니고 솔직히 공적으로 그 사람들의 죽음을 기려야 될 아무 이유도 없는데 불행한 죽음은 맞지만 왜 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만 특별 대우를 하는 거냐? 사람의 삶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근데 얘는 뭐 공장에서 기계 돌리다가 잘못해서 사고로 죽었는데 신문에서 한자를 나지도 않고 아무도 뭐라 슬퍼하지도 않고 얘네들은 막말로 하면은 놀러가다 죽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가 무슨 나서가지고 애도기간을 선포하고 너무 불공평하다. 이건 불공정하다 보는 거죠.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게 된 것 같고 슬퍼하면 오히려 바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봐요. 네.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자꾸 되돌아가는 건데 사람은 동감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에 내 문제가 아니지만 그런 게 느껴져야 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은 내가 보기도 다 기분이 좋네. 그렇게 돼야지 아무리 제도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제도를 넘어서서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동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살아남아 있어야만이 서로를 위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는다면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점점 슬퍼하지 않는 사회, 동감하지 않는 사회, 각자 도생이 만고의 진리인 것처럼 여기게 된 사회가 되었다면은 그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작가님이 이제 예로 드신 그 슬픈 일들은 너무 크고 국가적으로 너무 슬퍼할 일이었고 정프로님이 아마 궁금하시는 내용은 그 뭐 자기는 모르지만 TV에 나오는 연예인이 만약에 어떻게 됐다 이런 조금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너무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뭐 약간 비슷해요? 맞긴 맞아요. 그래서 이 수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사회적으로 또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들도 있고 혹은 뭐 지금 우리 땅은 아니지만 저 어딘가에서 또 수백 명 수천 명이 막뭐 전쟁으로 인해 돌아가시고 혹은 뭐 기아로 인해 이렇게 상황하는데 거기에 죽음은 우리가 신경을 잘 뭐 못 쓰기도 하고 관심이 별로 없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슈가 돼서 굉장히 그게 많이 부각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그렇죠. 이제 있는데 그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그건 내가 느끼는 대로 그냥 뭐 슬퍼하든 말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 또 근데 그렇게 하는 분위기가 또 사회 분위기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언제까지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있어서 그거에 맞추는 게 뭐 잘 사는 일인가 등등에 대한 궁금증이 없고 뭐 아마 대체로 말씀을 좀 해주셔서 네. 요런 가벼운 주제부터 매우 무거운 주제까지 네, 굉장히 폭넓게 다루고 있는 책 제목이 뭐라고요?
이토록 다정한 개인주의자. 네, 그 결론은 하여튼 개인주의자가 우리가 이미 뭐 됐고 돼가고 있는데 또 돼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다정함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까? 네, 퍼펙트. 아유 퍼펙트다. 근데 이거는 책을 네.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맞아. 아 그리고 너무 좀 재밌을 것 같아. 네, 너무 재밌기도 네, 하고 궁금한 게 너무 많아.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우리에게 들려주지 못한 게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오늘 한 주제를 가지고도. 맞아. 한 네. 대여섯 개, 뭐 17개 정도 아마 나온 것 같으니까 네.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맞닥뜨리게 될 혹은 뭐 인터넷 등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다툼이 있었던 네. 그런 이슈들도 굉장히 재밌게 많이 다뤄주고 계시니까 네. 이 책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책과 함께 좋은 옆에 컵 하나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좋을까요? 당연히 1kg 커피가 네. 있어야겠죠. 1kg 커피 네. 한 잔 딱 받아 놓으시고 커피 향 느끼시면서 또 여름이니까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괜찮겠네요. 네, 네. 네, 그렇게 한 잔 하시면서 이 책 읽으시면 제가 볼 때는 4시간이면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몇 페이지 정도 되나요? 244페이지입니다. 244페이지. 맞죠? 4시간? 그쯤 됩니다. 네. 4페이지에서 조금 더 생각이 복잡해지신 분들 한 6시간 정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빨리빨리 넘어가게 이렇게 써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어렵진 않겠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화장실에 두고 들고 다니면서 네. 화장실에 4시간 동안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주제 하나로 한 30페이지쯤이면 그렇다 화장실은 좀 그렇겠다. 네. 자, 하여튼 그거는 네. 재밌게 저희가 한번 책으로 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함규진 교수님 오늘 처음 뵀습니다만 너무 재밌었고요. 앞으로 종종 좀 뵀으면 좋겠다. 왜냐면 번역하신 책들도 많잖아요. 쓰신 것도 많고 소개해 주실 만한 책들이 좀 있으시면 한 번씩 나와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어떻게 괜찮으셨습니까? 예, 좋았습니다. 네. 저희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저도 재밌게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또 그냥 저는 좀 별로였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 쉽지 않으시겠지 뭐. 재밌었다고 하시겠지 뭐. 그죠? 그래야 다정하죠. 좋았다. 맞아. 이게 다정한 거야. 네, 다정한 거야.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함규진 작가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